반갑습니다. 승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정경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현재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가지고 확진자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때문입니다. 못하다고 제가 그냥 모든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리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었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살피면서 정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방역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떤 기관보다도 솔직하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도대체 몇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종식되어 간다, 이제 끝이 왔다, 터널이 다 지금 끝나간다,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언제 도대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는 위기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들이 비판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대의를 위해 가지고, 국가 전체를 위해 가지고 현실을 낱낱이 사실대로 밝혀내는 거, 그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우리 보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따랐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 감히 함부로 시도하기 어려운 명부를 작성하는 거, 내가 음식점 어디 갔다, 음식점 어디 갔다, 그 들어갈 때마다 다 QR코드를 찍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포기를 했고,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부 지침을 따랐습니다. 근데도 계속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건 국민 탓이라는 거예요. 국민 탓.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적폐 탓이라는 거죠. 적폐. 교회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집단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을 갖다가 적폐로 몰고 그 원인을 그 적폐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들의 눈 가리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영웅을 만들어내고 그 영웅을 통해 가지고 감히 문재인 정부에게 비판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웅이 누굽니까? 정경청장이에요. 정말로 정경청장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와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정경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정부 방침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추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초반에 같은 경우는 마치 문재인 정부와 대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초기가 중요하다, 강력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 입국 그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대한 눈을 막고 입을 닫으니까 정경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정경청장의 슬픈 초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영웅이 되는 방법은 간단한 것이에요.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비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진 한 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지금 정경청장의 모습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 사진을 보고 야, 이거 합성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게 지금 정경청장의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 정도 됐나요? 뭐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손을 이제 삐끗해가지고 팔이 다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깁스를 하고 브리핑을 하려고 나왔던 것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지금 힘들고 저렇게 지금 제대로 브리핑을 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왜 자기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지금 업무인 것이고 정부가 지금 저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저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 한번 보십시오. 고생 안 하는 나라 있습니까? 일본은 뭐 고생을 안 하고, 대만은 무슨 뭐 고생을 안 하고, 미국은 뭐 고생을 안 하고, 영국은 고생을 안 하는 겁니까? 다 지금 정부 관리들 같은 경우는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밤잠 설치면서 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천지의 대한민국을 제외한 선진국들 가운데 저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저런 모습을 나와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지금 민중의 소리 같은 언론사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갖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고생하는 정경청장님께 이건 정말, 이렇게 하면서 기사 한 가지를 지금 링크를 해놨습니다. 저 기사의 내용은 간단한 것이에요. 국민의힘 쪽에서 정경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방역하지 마라, 백신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백신부터 지금 빨리 구해와라, 그렇게 지금 목소리를 낸 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의힘의 그런 식의 비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던가요. 그런데 민중의 소리 같은 언론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활용해서 저렇게 지금 초췌한 모습의 정은경 청장을 활용해서 이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 겁니다. 왜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되냐? 특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런 측면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장님 브리핑 좀 자주 해주세요.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팔은 괜찮으세요? 제가 다 미안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청장님. 정은경 청장은 대한민국 코로나를 책임지고 있는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간단한 것이에요.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코로나를 잘 막았냐? 방역을 잘 했냐? 못했냐? 그거 말고는 아무런 평가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정은경 청장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청장님만 믿습니다. 팔은 조금 괜찮으세요? 제가 다만 미안합니다. 제가 막 다 죄송스럽습니다. 왜 자기가 죄송스럽냐고요? 이거는 착한 게 아닙니다. 이거 심성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성질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난 9일 같은 경우는 정부 방역의 역량을 믿어달라면서 긴 터널의 끝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 2월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 10월 같은 경우도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 점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함으로써 고무신 한 짝씩 신겨주면서 자신한테 표를 달라,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저런 식의 멘탈리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국민들은 다 했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개인적인 자유까지도 포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우주 고려대 교수가 뭐라고 합니까? 팬데믹 상황은 한 주, 두 주,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이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로 짜인 체계적인 대응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백신 구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불확실성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 당보가 안 되니 시작도 안 한다라는 것과, 불확실하지만 10개 투자를 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확실한 게 있다면 바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이 그래서 인구의 2~3배 물량을 선구매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지금 대부분 선구매를 해놨습니다. 방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백신이요, 백신. 분명히 선구매를 하는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투자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백신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우주 교수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예 선구매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와,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들 몇 개 정도를 갖다가 여러 개를 선구매를 해놔가지고 그 중에 되는 거를 바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어디에 속했을까요?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선구매를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안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전성. 그럼 안전성을 지금 변명으로 해가지고 선구매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같이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안전성이 증명되면 확보하겠다, 그런 식의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데, 대규모 접종에 나선 미국과 영국에서 내년 1월경이면 안전성 여부가 확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알아서 확보가 될 안정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변명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저거는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백신을 지금 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이 구해져 있는 상태에서 확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선후관계가 완전히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정성 때문에 지금 백신을 구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변명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 전문가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선구매에 나섰다가 백신 개발이 실패하게 되면 선입금을 날릴 수가 있어서 재정 당국이 난색을 표했을 수 있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 등에 대비해서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졌을 거라는 거죠. 괜히 이거 돈 잘못 써가지고 괜히 그냥 백신 날리게 되면 나중에 또 감사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괜히 그냥 골치 아파지니까 에라 그냥 모르겠다, 그냥 쓰지 말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껴왔던 정부라고 한다면, 계속해가지고 재정정책을 줄여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아껴왔던 정부라고 한다면 말을 제가 안 하겠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어떤 정부입니까? 일자리 대통령이다, 일자리 정부다, 이런 거 만들겠다라 그래가지고 몇십 쪽씩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쏟아내가지고 일자리라도 만들어졌으면 또 얘기를 안 하겠어요. 돈을 갖다가 수십조씩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일자리는 제대로 된 거
하나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 돈으로 백신을 갖다가 성구매했으면은 진작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는 국민들 듣기 좋은 소리만 지금 해주고 있고 긴 터널의 끝이다. 무슨 놈의 긴 터널이 지금 끝이 나고 있습니까? 지가 아니라 뭐 자기가 계속해가지고 터널을 갖다가 자기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무슨 놈의 터널이 지금 끝날 수가 있겠어요. 듣기 좋은 소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또 정경청자가 내세워서 국민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두 겹이나 지금 가려져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야당이라도 지금 나서가지고 국민들을 가리고 있는 그 천을 다 그냥 벗겨내야 되는 것인데 야당은 또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사과나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내 잘못이요 이러고 지금 있는 꼴이죠.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